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좀 전에 방송하고 왔죠? 힘들었습니다. 선상클럽. 재밌더라고요. 자, 오늘 시장은 뭐 괜찮습니다. 거래소는 윗꼬리를 좀 달고 있죠? 코스닥은 1%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들은 전부 다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25%를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이미 이 부분들은 선반영을 좀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섹터, 증권 섹터들은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주 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PBR이 낮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트렌드와도 맞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증권주들 중에서도 저 PBR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광동제약을 매수를 하셨어요. 11,100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광동제약이 참 많이 올랐어요. 그죠? 주봉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저기 2,700원대였던 주가가 한 번쯤 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11,400원대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 둘, 찍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빠진 날, 거래량이 증가가 된 날을 보시게 되면 장대 음봉이 좀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10,000원대 초반권역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가망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수급적인 걸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걸 보게 되면 여전히 기관 쪽은 괜찮습니다.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요. 일단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61선 자리대를 한 번에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1선 정도 오게 되면 비중 50% 많아요. 고점에 추격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이 기업 잠깐 하나 더 볼게요.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죠? 2분기 때 예상치가 138억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고요. PBR을 보게 되면 1.28 정도 수준. 제약주 흐름들로 좀 놓고 봤을 때는 PBR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 나왔으니까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조금 올라오게 되면, 즉 61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받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키스트 매수하셨네요. 3,630원에 30% 또 물어보셨어요. 키스트. 자, 키스트 한번 봅시다. 자, 키스트. 이거 분명히 별그대 때문에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맞습니다. 맞고요. 중국에서 광고를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실적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든요. 이거 지금 나온 것들 중에
9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는 봤는데 27억 흑자는 못 봤네요. 별그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주가에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상반기 때 실적만 보게 되면 영업이익으로는 29억, 단기 순이익으로만 보게 되면 25억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2011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3,63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져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역으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근데 이 3,600원짜리대를 한 방에 뛰어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3,600원대 안착 시도가 나왔다가 바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작게 하락 N자로 빠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한 3,300원짜리대란 말이에요. 일단 3,300원이 넘어가야 3,600원인데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자리대에서는 필히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될 거예요. 적어도 어떤 정도의 거래량이면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줘야지만 3,600원짜리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3,600원 1차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자리대죠. 약 한 4,2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 2,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을 매수하셨어요. 3,2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한번 볼게요. 에코플라스틱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3,200원짜리대에 비중 20%란 말이에요. 자, 일단 실적 한번 보죠.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뜰 땐 좋게 나왔어요. 그죠? 47억.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게 80억. 근데 한 분기에 47억. 일단 좋아요. 부채 비율, 없어요. 저 PBR인데 저 PBR이에요. 이것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하세요. 3,200원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3,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2,600원짜리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자리대 한번 숨고르기 나오고 나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세요. 이 종목. 2,800원대가 저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당장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2,700원대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10% 정도만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평균 단가는 한 3,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좀 밀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3,200원대 단기 목표가로 3,2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전고점 3,5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AST 재택 3,8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20%고요. 자, AST 재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셨어요. 3,800원. 일단은 잘 사셨습니다. 왜 잘 사셨냐면 저도 이 종목 어저께 관종으로 추가를 해놨거든요. 일단 반도체 쪽이죠. 그죠? 반도체 쪽에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다시 한번 AST 재택을 좀 보시게 되면 3,870원짜리대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전고점 자리대, 저항 자리대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부분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봐야 될 부분들은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타 법인 쪽에서. 기관 애들은 뭐 이런 종목 매수할 리가 없죠. 왜? 실적 좋은 기업들은요, 매수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기관 애들 허겁지겁 사고 있죠.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라는 것들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별 쓰잘데기 없는 종목군들 갖다가 치고받고 하고 있으니 기관에도 수익률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종목 잘 사셨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요,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한 4,300원대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4,300원대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과감하게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8,500원에 50%입니다. 28,500원에 50%요? 예, 예. 삼성중공업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샀는데, 안 오르네요.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유가 있죠? 예, 그죠? 실적이 좋게 나왔나요? 안 네. 좋게 나왔나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치킨 게임에 중간에 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중국에서 수주 물량, 올해에 대한 수주 물량만 보게 되면 중국에 이미 넘겨줬습니다. 수주가 이제 뒤쳐졌어요. 근데 7월달 수주는 다시 중국보다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넘겨줬습니다. 과거에 이 일본 시장이 조선 섹터에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중국 시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 영광을 누리기는 힘들 겁니다, 이 주식.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가는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조금 얼른 팔라 했지, 단기적으로 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아직 본전이 안 와서 못. 아, 그러셨어요? 자, 일단 매수가 정도에서는 충분히 팔 겁니다. 29,000원 위에서는 분명히 파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거의 뭐 3만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라면 이거 올라올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 사겠습니다. 예, 예.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정말 역배열 종목은 정말 길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때 가능한 거고요. 아버님처럼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종목은 정배열 종목군들 하셔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격을 또 많이 벌어진 종목 같은 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전에 상담했던 AST 재택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게 정배열 초입의 턴어라운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오늘,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간만한 거 오늘 상장한 그런 주식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상장한 간만우라는 주식은 뭐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아버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전에 상담해 드렸던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을 매수하셨어요. 65,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65,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정배열이죠? 갖고 가세요, 이거. 임상 3상도 완료가 된 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신약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고요.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20%면 딱 적당합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8만원 자리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8만원 자리대까지는 보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전자에. LG전자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3,200원. 73,200원이요. 예. 비중은요? 100%예. 네? 100%예. 오, 100%. 예. 야, 한 방에 사신 이유 있으세요? 많이 내려가지고 오를 거라 그래가 샀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사셨네요. 예. 그죠? 예. LG전자가 73,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일단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매수를 잘 하셨어요. 예. 팔아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지금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괜찮죠? 예. 아버님 휴대폰 어디 거 쓰세요? 예? 휴대폰 갖고 계시죠? 예, LG 거요. LG 거 쓰세요? 아, 잘 사셨네. 요즘에 LG가 휴대폰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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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정체가 되네 뭐하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LG전자 요번에 나온 거는 좀 호응이 좋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전 쪽에서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 차례 올랐죠. 예. 그리고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전고점 예, 예.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 가격 폭만큼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자리대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78,000원대 후반권역이 저항인데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개인적으로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 이렇게 하대요. 네, 일단은 요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83,000원대 자리대는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보통 나올 수 있는 게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자리대가 약 거의 10만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등락이 거듭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9만 원까지 간다, 10만 원까지 간다 이 부분들은 확인 과정을 해 나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일단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83,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네. 지금 비중이 100%시란 말이에요. 예, 예, 예. 만약에 76,000원짜리대가 깨지면 예. 절반 정도를 일단 정리해 주세요. 절반 이상을.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잡으셔도 되거든요. 예, 예. 충분히 75,000원권역에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그 이하권역으로 살살살 다시 또 매수를 해보시게 되면 예. 아마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지바이오 매수하셨어요. 7,3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지바이오. 7,350원. 자, 7,350원 여기 요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원화 강세 수혜주들 계속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조금 비싸게 사셨는데 일단 잘 사셨어요. 아마 얘 실적 진짜 좋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딱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니까 1분기 때 248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 때 152억의 영업이익이 나온답니다. 이게 40% 가까이 급감한 거거든요. 전 분기 대비에.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보다가 줄어듭니다. 예상치가. 어떤 근거로 이따위 컨센서스를 잡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보다 높을 겁니다. 이거 잡은 이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곡물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서 막 원화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 기업이 부채가 달러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데 152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거. 이거 아마 괜찮을 겁니다.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7,000원대에서 팔 생각 하지 마시고 적어도 8,000원대 위에서 매도하실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요, 7,000원.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매수하셨네요. 74,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삼성물산 한번 볼게요. 자, 삼성물산 보시게 되면 많이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삼성 쪽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2마디가 나왔고 3마디가 나온 이후에 저점을 날들고 난 이후에 반등이죠. 이렇게. 일단 요 단기적으로 76,000원짜리대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요 자리대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삼성물산은 적어도 8만원짜리대 언저리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보유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한 8만원 언저리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증권이에요. 1,04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증권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1,040원에 참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SK증권. 자, 우선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보아하니 이렇게 보니까 1분기 때 좋았어요. 매출은 뚝
그죠? 그 다음에 PBR 한번 볼까요? PBR 0.6배 수준이네요. 근데 1,100원이니까 거의 뭐 많이 다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들이, 흑자로 돌아섰던 부분들이 일회성 비용이죠? 인건비. 그죠?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손실 없이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깊숙하게 눌러주면 1,000원 밑으로도 살 수 있어 보이네요. 그때 좀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하셨어요. 28,9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하셨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시장은 우상향인데 조선주는 역배열입니다. 많이 빠집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중국 시장까지 이제 점유율에서 뺏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고급 부가가치선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토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중국 시장 쪽에 이제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내수 경기 부양이죠. 그죠?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부양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수 쪽이 좀 많습니다. 유일하게 유로존 쪽은 아마도 다시 한번 유동성 정책을 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즉 돈을 찍어갖고 풀 겁니다. 아마도 유로존 쪽에서도. 근데 대부분 다 내수 경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못 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이 수익률적인 측면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뒤처질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배열이라는 종목은, 역배열이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서 계속 저항대에 부딪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좀 보세요. 롱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27,000원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지역난방공사를 매수하셨어요. 71,500원에 비중 30%. 지역난방공사. 자, 지역난방공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1,000원, 71,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30%예요. 이거 왜 사셨을까요? 혹시 대안주 보고 사셨나요? 가져가십시오, 이거.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구간들이죠. 가격 조정 나왔으니까 기간 조정 중인데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일단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전고점 자리대를. 여전히 박스 상단권역으로 일단 회귀해 준 모습인데,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적자가 좀 예상이 된단 말이죠. 요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PBR로 0.5배 수준입니다. 그죠? 0.5배 저 PBR이죠. 저 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 최근에 트렌드란 말이에요. 또 하나, 배당 수익률. 4년 평균, 작년에 3.4%의 배당이 나왔고요. 그 전에는 5.07%의 배당이 나왔습니다. 3년 평균으로만 보더라도 3%가 넘는단 말이에요. 은행이자보다 높네요. 바닥권역이죠? 바닥권역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종목 아마 제가 대안주로 제시해 드렸을 때에도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게 보시는 관점 말씀드렸었죠? 기본적으로 8만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롱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잔소리입니다. 금리 인하 했어요. 그죠? 금리 인하를 했고,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선물은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지수도 윗꼬리 달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차익 매물입니다. 차익 매물.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원화 강세 수혜주들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2005년도에 어떤 섹터들이 올라갔는가를 보세요. 2005년도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원화 강세 아마 1,000원 깰 겁니다. 장기적으로. 1,000원 깨면 당연히 내수주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우르르 따라가지 마세요. 계좌만 녹아내린다는 표현하죠. 그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휴일입니다. 8.15 광복절이 있죠. 근데 저는 쉬지 않고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내일 15일입니다. 시간은요,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1시.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시는 방법은요,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16일이죠. 마찬가지로 시간은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게 돼서 조금만 올라오시게 되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건물이 있습니다. 4층이거든요. 그곳에 또 이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